안녕하세요. 오웨이 실무의 최영일 교수입니다. 6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6주차 강의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엑셀의 자료 입력 방법에 추가해서 좀 다양한 방식의 자료들을 입력하는 내용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시간이라든가 날짜라든가 또 주민분 등록 번호라든가 등등 이제 다양한 자료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입력 방법을 또 추가적으로 알아보고요. 엑셀을 자동화 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자동 채우기 내용을 통해서 입력하는 방법까지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엑셀에 자료를 입력하는 여러분들이 아주 능숙한 방법들을 오늘까지 다 마스터를 하고요. 오늘부터는 계산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의 계산하는 컨셉을 오늘 이해를 꼭 하셔야 될 텐데, 엑셀을 왜 쓰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아마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는 엑셀의 기본 계산 컨셉을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있죠. 어떤 도구냐면 바로 연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같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일종의 수식이죠. 이 수식을 같이 배워보게 되는데 이걸 연산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자까지 배워보고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숫자나 문자 입력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일단 계산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게끔 실습 예제를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직접 실습까지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하고 숫자 입력하는 내용을 우리 지난주에 연습을 해 보았는데, 지금 입력되어 있는 내용들을 지난주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보도록 하시고요.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중에 아랫부분에 B9셀이라고 하는 거 좀 볼까요? 자, B9셀을 보게 되면 여기 1, 2, 3, 4, 5, 6, 마이너스 7, 8, 9 하는 식으로 번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좀 숫자가 주가 되는데 주인번호 같이 입력되어져 있죠. 예, 이것을 숫자라 부를까요? 문자라 부를까요? 자, 생각해 보시라고 일단 잠깐 텀을 드렸습니다. 숫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다, 이거는 문자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럼 두 번째, 문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문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숫자였으면 물어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래요. 지금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문자입니다. 왜 문자냐면 중간에 이 대쉬 표시, 마이너스 표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숫자로만 온전하게 입력이 되어 있었다면 이거는 숫자로 인식을 엑셀이 하겠지만 이 셀 안에 입력되는 곳 중간에 한 글자라도 문자가 입력이 되어져 있게 된다면 이거는 문자로서 전체를 인식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실습으로 직접 엑셀을 열고 거기에다가 1, 2, 3, 4, 5, 6, 7, 8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주민번호를 한번 입력을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죠. 문자와 숫자에서의 정렬, 셀에서 정렬에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기본이고 문자는 왼쪽 정렬이 기본이다. 좀 열의 넓이를, 셀의 넓이를 넓게 하셔서 지금 집어넣은 주민번호가 왼쪽으로 정렬되어져 있는지 오른쪽으로 정렬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분명히 이것은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엑셀은 내가 지금 입력한 주민번호를 문자로 인식한다 라고 알게 될 겁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죠. 가로 표시, 마이너스 표시가 들어가 있어서 나는 입력하기를 숫자 위주로 되어져 있는 전화번호로 입력을 했지만 엑셀에서는 이 입력된 자료를 문자로 인식한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럼 나는 헷갈린다 이제부터. 그러면 곤란합니다. 지금 중간에 문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숫자로 입력했겠지만 엑셀은 그것을 문자로 또 숫자로 구별해서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거기에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은 엑셀이 사람의 마음속을 읽어서 입력 처리를 해줘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인공지능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엑셀에 맞춰서 그 약속에 맞추어서 입력해주면 되는 거겠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는 이제 그러한 도구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엑셀에 맞추어서 입력하실 수 있는 걸 약속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규칙성을 갖는 데이터 입력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아래쪽으로 입력을 해 나간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뭘 누른다고 그랬었죠? 입력을 탭키를 누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제가 예제처럼 이렇게요. 여기 A1부터 여기 D6까지 여기 박스 안에만 입력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때 A6까지 입력하고 다시 B1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는 미리 내가 입력할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현재 셀의 위치가 A1일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엔터를 계속 눌러서 입력하더라도 다시 마우스를 B1에 맞추지 않더라도 아래서 위로 이렇게 이동해 준다라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간에 좀 끊고 실습 영상을 보여줘야 될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잠깐 제가 하는 걸 보시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규칙성을 갖는 데이터의 입력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A부터 D까지 해서 한 이 정도 범위 안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한다고 했을 때 A1, A2, A3, A4, A5 하는 식으로 갔다가 다시 B1으로 가야 될 경우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입력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요.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하세요. 그 다음에 A1에 현재 셀이 맞추어져 있을 테니까 여기에다가 10을 입력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20, 30, 40, 50 보셨어요? 자, 그리고 계속 입력을 해 나가게 되면 70을 계속 입력되네요. 무시하시고 자, 다시 C1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란이 미리 마련이 되어져 있다면 그때 범위를 미리 지정한 뒤에 입력을 해 가시게 되면 입력을 편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잘 보셨으면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 셀에 한꺼번에 입력하는 걸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녹색으로 칠해 놓은 A1, A3, A5 같이 한 칸씩 떨어뜨려 놔서 일부러 입력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셀들 또는 이렇게 동일한 자료를 여러 군데 한꺼번에 입력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여기에다가 한꺼번에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A1, A3, A5 하는 식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져 있는 셀들을 한꺼번에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죠? 네. 왼손 놀고 있을 테니까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나씩 찍어주게 되면 떨어져 있는 셀들을 선택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선택은 되었는데 현재 셀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셀, 내가 입력할 수 있는 셀은 A1 셀에 있겠죠. 선택만 되어졌을 뿐이지 입력할 수 있는 셀은 A1 셀에 있겠죠. 여기에다가 2020이라고 입력을 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 동시에 내가 선택한 셀들을 한꺼번에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말로 하는 거 잘 이해해야 된다. 자, 그럼 실습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떨어져 있는 셀에 한꺼번에 동일한 값을 입력을 해야 할 경우에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봅시다. 방금 전에 이론 수업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A1 그리고 A3, A5 하는 식으로 떨어져 있는 셀 있죠.
동시에 선택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면 예, 연속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셀들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는 선택되어진 셀에 2020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동시에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해보죠. 만약에 숫자 값으로 해야 된다면 여기다가 2020 한 칸 떼고 다시 2020 한 칸 떼고 이렇게 막 입력을 해가야 할 텐데 동일한 값이 한꺼번에 입력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선택을 먼저 한 뒤에 2020 이번에는 현재 셀이 C5네요. 예, 아무 상관없습니다만 완료를 하기 위해서 엔터를 치기 전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이미 선택되어진 셀들에게 한꺼번에 같은 값이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입력을 해야 될 값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요. 불규칙적으로 그럼 여기다가 뭐 10 입력하면서 컨트롤 엔터 누르면 한꺼번에 값이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예,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는 내용이에요. 자, 날짜와 시간을 입력할 때는 약속이 있습니다. 전자시계처럼 입력하시면 돼요. 내가 2019년 뭐 6월 19일 뭐 이렇게 입력한다고 했었을 때, 월, 일, 이거를 엑셀이 알아채지 못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엑셀은 내가 나의 의도를 읽고 입력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엑셀에 맞춰서 약속대로 입력해줘야 돼요. 그 약속은 뭐냐면 날짜를 입력할 때는 마이너스 표시로 구분을 해줍니다. 예를 들게 되면 2020년 4월 24일을 입력하고 싶으면 2020 마이너스 04 또는 4 마이너스 24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엑셀은 사용자가 지금 숫자가 아니라 날짜를 입력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아채고 날짜로서 입력해 주게 됩니다. 제가 입력해 놓은 거 잠깐 볼까요? 예, 2019년도 날짜지만 셀에서 오른쪽으로 입력되어져 있죠. 즉 숫자처럼 인식한다는 건데 날짜잖아요. 근데 무슨 숫자냐? 예, 숫자로서 인식한다는 얘기는 풀어서 얘기하면 중요한 얘기예요. 엑셀에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계산이 가능하다. 날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앞에서부터 3일, 뒤로 3일, 뭐 일주일,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날짜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요. 점점 이거 우리 좀 촌스럽게 점점으로 하지 말고요. 땡땡이라고 하는데 콜론이라고 하는데 콜론 땡땡 콜론을 통해서 시간을 입력합니다. 시간도 계산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간을 계산해서 나의 급여를 계산해야 된다. 할 때 시간 필요하겠죠. 계산 필요하겠죠. 역시 이것도 시간 입력할 때는 땡땡 콜론으로 구분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전자시계처럼 이것도 역시 이 약속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셀에서 정렬되어 있는 걸 보고 계산이 가능한 데이터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약속이니까 날짜는 마이너스로 시간은 땡땡 콜론으로 구분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핸들을 통해서 입력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실습을 진짜로 해봐야 될 내용들일 텐데 먼저 제가 실습하는 내용을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제는 날짜와 시간을 입력해 보는 예제입니다. 앞서 이론 설명에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날짜를 입력할 때는 마이너스 표시로 연, 월, 일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오늘 날짜가 2020년 마이너스 그리고 4월
24일이니까요.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뭐 다른 방법도 있겠죠. 뭐 20 마이너스 04를 굳이 붙일 필요도 없지만 04를 입력해 볼게요. 24일. 알아서 2020년이라는 거 붙여주네요.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역시 시간도 지금 시간이 7시 50분인데 엑셀에다가 그냥 단순하게 7시 땡땡 50분 입력하게 되면 나는 7시 오후 7시로 알고 있지만 엑셀에서는 얘가 아침 7시인지 저녁 7시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한 방법은요. 여기다가 24시간제로 입력하면은 확실하게 입력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19시 50분.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시간은 오른쪽 정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날짜는 꽉 차 있어서 확인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열의 넓이를 조금 넓혀 주면 얘가 오른쪽 정렬되어져 있는 애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왜 확인을 해야 되냐면 이 오른쪽 정렬되어져 있다는 것은 엑셀에서 계산이 가능한 데이터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숫자라든가 또 날짜 같이 계산을 해야 되는 것들, 또 시간처럼 계산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이렇게 오른쪽에 정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의심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면 2020년 또 4월 24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왼쪽 정렬이 되어져 있죠. 엑셀이 몰라요. 얘네들은 그냥 문자로 인식합니다. 7시 50분. 예, 몰라요. 엑셀은 모른다고요. 이런 식으로 엑셀에서 이 지금 사용자가 날짜와 숫자로 입력하려는 거구나는 약속, 마이너스 표시와 그리고 콜론, 땡땡 표시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번에는 날짜와 시간 입력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특수 기호와 그리고 한문 입력하는 것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특수 기호는 우리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활용하시면 좀 더 쉽게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응 잘못 입력했네요. 자, 이응, 미음, 비읍, 시옷 뭐 이런 식의 우리 자음이 있을 거예요. 요것들을 입력하신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화살표 키를 제가 눌렀어요.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 또는 해당하는 번호를 누르셔도 됩니다. 한번 제가 3번 입력하기 위해서 원기호 3번 입력하기 위해서 숫자 2를 입력해 볼게요. 자, 비슷하게 미음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미음을 주로 잘 사용하는데 자, 이 상태에서 한문 키를 누르게 되면 특수 기호가 나오죠. 그래서 별표라든가 아니면은 뭐 하트 같은 것도 입력하실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특수 기호 입력하는 것은 한글에 있는 자음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한문 키를 한자 변환 키를 누르시면 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한자를 입력해 보겠는데요. 한자를 입력할 때는요 뭐 한자 변환 키를 쓰면 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입력하시고 변환하고자 하는 글자에다 대고 블럭을 지정하신 뒤에 한자 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상에 고를 수 있는 한자들이 나타나게 되죠. 변환 버튼 누르게 되면 이 부분이 변합니다. 나머지 한민국이라는 글자들도 블럭 지정, 한자 키 누르기, 한국의 한자 그리고 민자도 블럭 지정하고 한자, 백성민자, 그리고 국도 이렇게 한자 누르고 나라 국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죠? 예, 한자 변환키의 역할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자, 지금 이 자동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는 것이 엑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뉴입니다. 이게 없으면 엑셀을 거의 쓸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메뉴예요. 자, 마우스 커서 모양을 잘 기억해 두세요. 마우스 커서 모양이
제가 아마 콩이라고 표현을 했을 텐데 이 콩에 마우스 커서를 대게 되면 보통은 두꺼운 십자 모양일 텐데 얇은 십자 모양으로 변할 때 요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초심자들이 엑셀을 다룰 때 마우스 커서 모양을 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커서를 움직여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변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명령들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자동 치우기 핸들을 사용할 때 변하는 마우스 커서의 모습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하는 건 사용자 지정, 내가 사용자가 지정한 목록을 활용해서 자동 채우기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월요일, 먼데이, 1월, 뭐 1, 4분기 하나씩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또는 초기 값을 집어넣고 여기에서 자동 채우기를 하셨을 때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월요일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당연하다는 건 누가 정한 거죠? 사람이 정했나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회사는 근무 요일을 정할 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출근 안 하니까 이건 빼고 자동 채우기를 할 때 월요일 다음에 월화수목금 한 다음에 금요일 뒤에 바로 월요일이 와게끔 해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기업마다 다 다른 형태의 어떤 목록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목록을 자동 채우기를 통해서 하게끔 만드는 그런 방식이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에는 아마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을 거예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번 해보세요. 봄을 입력하고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여름이 나와야 될 텐데 여름이 안 나오실 겁니다. 한번 이 사용자 지정 목록을 등록해서 여름이 나올 수 있도록 여름 다음에는 가을이 나오게끔 가을이 나온 다음에는 겨울이 나올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물론 요 사용자 지정 목록 실습을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 채우기 핸들이라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 채우기 핸들은 엑셀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이 좀 길지요. 자동 채우기 핸들. 하지만 엑셀에서 정해진 고유한 명칭이기 때문에 이 기능에 대한 이름은 저희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동 채우기 핸들이에요. 자, 여기 적당한 곳에다가 일단 먼저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초기값, 먼저 입력되는 초기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원래 입력했었던 그 데이터가 있던 곳으로 커서와 현재 셀을 옮기고요. 자, 마우스 커서를 잘 보세요. 보통 일반적인 엑셀에서의 마우스 커서 모습은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두꺼운 십자 모양입니다. 선택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때 여기 현재 셀을 이루고 있는 두꺼운 테두리, 이걸로써 현재 셀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콩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점이 하나 찍혀 있을 텐데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보이시라고 제가 돋보기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자, 두꺼운 십자 모양 보이세요? 마우스 커서. 이것을 이 콩이라고 제가 이름 지어진 곳에다가 살살살살 갖다 대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커서 모습 잘 보세요. 이렇게 십자 모양이지만 얇은 십자 모양으로 변합니다. 자, 여기가 뭐냐면 제가 콩이라고 별칭을 붙였지만 자동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다가 마우스를 잘 결합시키시면 이 마우스 커서 모양이 변하는 걸 보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때 얇은 십자 모양으로 변한다면 여러분이 자동 채우기 핸들을 사용한다라는 의도가 엑셀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이때 드래그 앤 드랍, 끌어다 놓기, 마우스를 꾹 누른 채로 아래쪽으로 잡아당겨 보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자,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예, 1이라는 숫자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어지죠. 자, 신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입력되어 있는 값을 보고 그 다음 값으로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편리하게 입력해주는 방법입니다. 엑셀에 계산할 때 아마 주로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동 계산. 자, 이번에 조금 다른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똑같이 1이라는 초기값을 입력을 하고요. 현재 셀을 다시 여기에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똑같이 자동 태우기 핸들을 사용하되 이번에는 컨트롤 키 누르고 있죠. 왼손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뭔가 변하네요. 자, 누르니까 이 얇은 십자 모양 위쪽에 플러스라고 하는 표시가 생깁니다.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끌어다 놓기를 하시게 되면, 자, 아까하고는 다르게 하나씩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는 반복해서 입력을 해줬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사용자가 플러스, 그러니까 하나씩 증감시키는 것을 원하는구나 라고 알아채고 엑셀이 하나씩 증가를 시켜주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는 1을 입력하고 여기다가 5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과 5를 동시에 현재 셀로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때 아래로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사용자가 1과 5라고 하는 이 공차를 두고 자동 채우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엑셀에서는 스마트하게 그 다음에는 9, 그 다음에는 13, 그 다음에 17 하는 식으로 공차에 맞게끔 자동 채우기를 해주게 됩니다. 영상이 좀 끊겼을 텐데요. 제가 녹화하는 도중에 에러가 뜨는 바람에 바로바로 연속적으로 화면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을 하시는 것을 배웠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마우스 커서의 모습입니다. 마우스 커서의 모습이 두꺼운 십자 모양이 아니라 얇은 십자 모양일 때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얇은 십자 모양일 때만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꺼운 십자 모양일 때는 안 됩니다. 선택이 되는 거죠. 자동 채우기를 하고 싶으시면 얇은 십자 모양일 때, 얇은 십자 모양일 때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적당한 곳에다가 월요일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월요일 자동 채우기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요. 쭉쭉쭉쭉쭉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동으로 요일이 입력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뭐 1월 입력하게 되면 쭉쭉쭉쭉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셨을 때 월이 증가가 되면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7, 8, 9, 10, 11, 12, 13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7월달, 9월, 10월, 12월, 1월로 다시 돌아갑니다. 1월에 12월에서 1월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을 이 엑셀이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다는 거죠. 또 비슷하게 많이 사용되는 것은 뭐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어떻게 하나 볼까요? 자동 채우기로 입력하시게 되면 4사분기까지 있을 텐데 4사분기도 하면 5사분기가 있나요? 그런 건 없죠. 다시 1사분기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1월 달을 뭐라 그러죠? 제뉴얼이라고 부르죠. 자, 제뉴얼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페브러리, 마치, 에프릴, 메이 이런 식으로 미국식 사용하는 월에 대한 내용들도 나옵니다. 자, 신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왜 반복적으로 이렇게 복사해서 일식 입력했던 것들처럼 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 제가 여기다가 봄이라는 걸 입력해 볼게요. 봄. 봄이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 여름이니까 그 다음에 가을이니까 입력이 되어야 되겠죠. 거의 봄봄봄봄 반복돼서 복사만 해주네요. 아까 1111 복사해 주는 것처럼 엑셀 안에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것이 입력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것은 그 기업 또는 조직에서 그 고유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목록이 있다면 그것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사용하는 방법은 자,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파일 메뉴에 가셔서요. 여기 보시면 맨 아래쪽에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돋보기 녀석 좀 치워보겠습니다. 자, 파일을 누르시면 저장하는 메뉴죠. 맨 아랫부분에 옵션이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시면 옵션에 관련된 화면들이 나오실 거예요. 자, 여기서 고급이라고 하는 곳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으로 내려 볼게요.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 여기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복잡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반복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자, 파일을 누르시고 옵션이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면 이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맨 아래쪽에, 죄송합니다. 아래쪽에 중간쯤이네요. 고급이라는 메뉴를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누르시면 자, 여기서 나타나죠. 사용자 지정 목록이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Sunday, Monday, Tuesday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January, February 이런 식으로 일, 월, 화, 수, 목 일요일, 월요일 갑을, 병정, 자축, 임무 이런 식의 것들이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반복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같은 건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직접 입력해 볼게요. 목록 항목이라는 곳에 봄, 그 다음에 콤마, 여름, 콤마, 가을, 콤마, 겨울,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good day. 자, 이곳에다가 직접 추가해 보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이때 구분하는 것은 콤마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추가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죠. 자, 이제부터는 엑셀에서 봄 그리고 자동 채우기를 하면 그 다음에 여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을, 겨울이 나오고 겨울이 끝나면 다시 봄이 나오도록 우리가 설정을 한 거죠. 또 추가해 볼까요? 추가. 어, 자,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뭐 예를 들어서 영업부, 콤마, 그 다음에 생산부, 콤마, 그 다음에 자재부, 콤마, 인사부. 자, 이런 식의 부서를 4개만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영업부 다음에 생산부, 자재부, 인사부 하는 식으로 반복되는 내용을 우리가 등록시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빠져나오시게 되면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메뉴는 아까 봤었던 옵션 메뉴죠. 자, 옵션 메뉴 지우시고 자, 그럼 직접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봄을 입력하고요. 이번에는 자동 채우기를 내리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자동 채우기 하면 이런 식의 반복이 되고요. 또 영업부서 입력하고 자동 채우기를 누르게 되면 아까 입력했던 그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루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실습 예제를 제가 내드릴 텐데, 방금 전에 배우셨던 사용자 지정 목록 또는 자동 채우기를 활용을 하셔서 구구단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거는 사용자 지정 목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자동 채우기 핸들과는 관계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구구단을 자동적으로 입력되게끔 만들어 보세요. 물론 초기값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수사업 명부를 작성하는 예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간단한 예제니까 우리 지금까지 배웠었던 방법을 사용해서 이것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시트를 열어서 뭐 별표, 뭐 글자 또는 날짜 또는 한문, 전화번호 표시 뭐 등등 한번 입력해 보세요. 굉장히 러프한 내용이라 이렇게까지 쓰는 그 방식을 쓰는 기업은 없을 테지만 연습 삼아서 한번 입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엑셀의 계산 방법 배우는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의 계산 컨셉을 이해하는 것은 엑셀을 사용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일단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예제는 참고만 해두도록 하시고요. 아마 실습 수업을 보고 난 이후에 이래서 이 내용을 보여줬구나를 아실 테니까 꼭 내용을 확인하시고 실습 내용 확인하시고 이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엑셀의 계산 컨셉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까 자동 채우기 핸들을 배웠을 때만큼 아마도 가장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잊지 말고 오늘 수업에서의 가장 하이라이트 이 부분이 계산 컨셉 이해하기를 귀를 쫑긋 눈은 번쩍 하면서 봐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계산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엑셀에서는 계산을 할 때 항상 앞쪽에다가 이꼬르 표시를 붙입니다. 그냥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숫자로 입력이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계산을 하고자 할 때는요, 항상 여기다 이꼬르를 먼저 붙여줍니다. 엑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엑셀아, 나 지금 데이터 입력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10 플러스 20을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계산 결과를 전자계산기처럼 화면상에 보여줍니다. 결과값만 나오게 되죠. 마치 전자계산기처럼 과정에 대한 내용, 어떤 과정을 거쳐서 3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현재 셀의 위치를 그 결과값이 나온 셀에 맞춰 주십시오.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어떤 내용으로 30이라는 결과가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5 플러스 15를 통해서 나온 30이 아니라 10 플러스 20을 통해서 나온 3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는 우리 예전에 그 데이터 수정할 때 더블 클릭했었죠. 자, 더블 클릭을 그 자리에 다시 한번 하시게 되면 이렇게 10 플러스 20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온 3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더블 클릭하면 그 자리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온 계산 결과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는 수식 입력줄에서 확인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항상 데이터를 입력할 때와는 다르게 계산을 할 때는 이꼬르 표시 붙인다는 거 잊어먹지 마세요.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항상 엑셀 수업을 학생들과 할 때 보면은 계산한다고 해놓고 깜빡 잊고 이 이꼬르 표시를 빠진 채로 입력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볼까요? 10 플러스 20 아무런 결과가 안 나타나죠. 항상 이꼬르를 붙여 주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입력한 것들은 이제 엑셀에서 계산을 하기 위한 이꼬르 표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집어넣은 내용들이고요. 자, 내용들이고요. A4 셀에다가 이번에 비슷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계산을 할 거냐? 30이라는 결과를 똑같이 구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 10이라는 것이 미리 이 셀 안에 들어가 있지. 어딘가에 들어가 있나요? A1 셀에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면 이거를 여기 자리에 집어넣으면 10이라는 것으로 인식하겠죠. 어떻게 입력할까요? 자, A1이라고 그 셀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대입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자, 이번에는 직접 타자로 치지 않고 마우스 커서로 A2 셀에 20이 입력되어져 있으니 이 부분을 마우스로 선택해주면 자동적으로 A2가 입력이 되죠. 자, 우리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A1 플러스 A2가 계산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인 거죠. 결과를 보겠습니다. 엔터를 눌러보면 30이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죠. 자, A3에도 30 그리고 A4에도 30이 입력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A30은 A3에 들어가 있는 30은 직접 숫자를 입력해서 구한 결과이고요. A4에 입력되어 있는 30은 숫자를 따로 입력해 놓고 그 값들을 불러와서 계산한 결과라는 거죠. 자, 액면 보여지는 결과값은 똑같지만 내용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뭐 이렇게 베베 꼬느냐? 자, 데이터가 따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계산에 대한 소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 A3과 A4에 있는 요 30이라는 숫자들은 계산에 대한 결과, 즉 계산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때 따로 독립적으로 따로 적어 놓은 요 데이터들과 계산 결과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겠는데 한번 우리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0이라는 숫자가 입력이 되어야 되는 곳에 실수로 내가 10을 입력했어요. 여기가 원래는 15를 입력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잘못해서 10을 입력했단 말이죠. 이때 제가 그래서 잘못 입력한 걸 알아채고 15로 수정해서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봅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숫자를 직접 대입해서 구한 결과 값에는 변화가 없지만 자, 여기 A4는 숫자를 가지고 와서 대입해서 가지고 온 결과를 보여주는 A4 셀은 자동적으로 값이 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계산 결과를 수정을 해야 되는 일이 한 번 더 발생을 하는 A3과는 다르게 한 번 구해 놓은 결과 값을 데이터만 관리를 하게 되면 수정하거나 갱신하거나 추가하거나 하게 되면 계산 결과를 다시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수업에서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엑셀의 계산 컨셉입니다. 계산에 대한 결과와 계산을 위한 데이터들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엑셀을 사용하는 기본 컨셉이다라는 거예요. 기본 개념. 엑셀을 왜 사용하는가? 한번 구해 놓은 결과를 다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결과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자, 데이터를 따로 독립적으로 관리를 하는 이유, 그리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하지 않는,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결과를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따로 관리하고 계산 결과를 한 번만 구한다 라고 하는 거. 자,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는 여러분들 수식에 대한 내용을 좀 배워보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수식은요, 이꼬르하고 계산을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수식이죠. 자, 지금 제가 사칙 연산에 사용되는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 봤습니다. 플러스 표시, 마이너스 표시, 나누기 표시, 그리고 곱하기 표시까지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엑셀에서는 사칙 연산 같은 표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식들을 우리 사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연산자라고 부르죠. 플러스 연산자, 마이너스 연산자, 나누기 연산자, 또 곱하기 연산자, 이것들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테지만 또 비슷한 것이 있어요. 자, 10 꽃갈, 우리 문자 보낼 때 웃음 표시하는 그 꽃갈, 이건 뭘까요? 자, 이것은 제곱을 의미하는 표시입니다. 결과값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바로 100 나오겠죠. 제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곱 표시. 자, 그 다음에는 자, 사칙 연산 이외에도 어떤 크다, 작다 같은 표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10은 크다, 20보다. 자, 이게 뭐 하는 건가요? 지금 크다, 작다를 표시하는 요 연산자를 사용을 했는데 앞에는 계산해 달라는 이꼬르가 있어요. 엑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10이 20보다 크냐? 결과는 어떻게 되죠? 거짓이죠. 거짓이라고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20은 10보다 크냐? 물어보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죠? 이거는 사실이죠. 뚜루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꼬르에다가 물어보는 거죠. 계산해 달라 라고 하시고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여기 A1이 크거나 같냐? 뭐보다? 30보다. 거짓이겠죠? 예, 이런 식으로 어떤 연산에 대한 것들 뿐만 아니라 이 연산자를 사용할 때 크다, 작다라고 같은 이러한 기호들을 연산자로 사용하게 되면 논리적인 논리 연산도 가능하게 됩니다. 한 가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자, 이꼬르 A와 A2와 A3이 같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보통 이거를 제가 설명 여러분에게 하지 않고 그냥 만약에 썼다면 여러분은 이꼬르 A2, 이꼬르 A3 이게 뭐야? 라고 할 텐데 이 앞에 붙어 있는 이꼬르는 이 뒤에 있는 이꼬르와는 의미가 다른 거죠. 앞에 있는 이꼬르 표시는 계산해줘 라고 하는 선언이고 뒤에 붙어 있는 이꼬르는 맞냐? 라고 물어보는 연산자, 논리 연산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 계산해줘. A2가 A3과 같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결과는 거짓. 자, 이런 식으로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신 것까지 배워봤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논리 연산자들. 자, 크거나 같다 또는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의 표시. 한 가지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그럼 이거는 뭐죠? 이런 연산자도 있습니다. 서로가 크다고 주장하는 거. 자, 이거는 같지 않다를 의미하는 연산자입니다. 같지 않냐? 서로 같지 않냐? 이꼬르 20과 30은 같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0과 30은
당연히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진실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연산자에 대한 여러분들이 연습을 또 눈 익숙함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연산자에 대한 내용 마쳤고요. 실습하실 내용들 이론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습 예제 세 번째입니다. 요걸 한번 계산을 하는 방법을 해보겠는데, 여러분들 직접 이 실습 예제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트를 여시고요. 새로운 시트에다 똑같이 한번 입력해 보세요. 이걸 우리 예제 소스라고 부릅니다. 예제 소스. 먼저 소스, 가공되지 않은 소스를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 결과치로 가게 됩니다. 지금 내용을 확인하신 뒤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건 요 다음 예제와 같이 만들어 보는 겁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좀 볼까요? 소스하고 위에 보시면 지금 단가와 수량까지만 나와 있을 거예요. 금액을 따로 구하십시오. 계산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입금을 구하세요. 입금은 금액의 40%. 무슨 입금이냐? 편의점이니까, 그죠? 물건을 가져와서 편의점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 본사로 납입하는 입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이 입금액입니다. 입금액은 40%. 제가 별도로 교재에다 안 넣어놨던 것 같은데 강의 영상 보셨던 분들은 어떻게 구하는지 아실 거예요. 40%를 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진은요. 금액, 내가 판 금액에다가 본사로 입금한 입금액 빼면 마진 금액 나오겠죠.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하고 이 각각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활용하셔서 계산을 한 결과로 표도 그리고 색깔도 한번 집어넣어 보고 글자꼴도 바꿔 보시고 그리고 앞에다가 원화 기호도 붙여 보시고 또 세 자리마다 콤마 붙여 주시고 하는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대부분의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이 이런 방식을 활용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엑셀 통해서 생으로 자료 입력해서 결과까지 구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종이로 되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자료가 데이터가 어딘가에 소스가 있다든가 그걸 먼저 입력한 뒤에 이쁘게 문서 꾸미는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러프한 자료로 이렇게 소스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것을 결과치로 이런 식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결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 예제 3번까지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따로 결과물을 제출한다든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직접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대면 수업할 때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서 조금 더 원활하게 수업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결과 보고를 하실 필요 없고요. 실습 1번부터 3번까지 숙제는 아니지만 연습해 보시기를 꼭 권장 드린다고 하는 거. 그리고 과제는 학교 포털 사이트에다가 수업 내용과 요약 그리고 소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 수업 지원용 사이트 있죠. 그 사이트에 제가 강의 자료를 늘 올려놨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 포털 사이트에는 강의 자료를 올려놓지 않았거든요. 이 수업뿐만이 아니라 제가 운영하는 모든 과목에 대한 강의 자료는 우리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만 올려놨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둘러봤더니 조회수가 많아야지 18건, 17건 그래요. 우리 1학년도 신입생의 정원이 60명이고 조금 이제 인원수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50몇 명 정도는 조회수가 나와야 이 친구들이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있구나를 제가 알 텐데 17명, 18명 정도만 조회를 했다? 뭐 다운로드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그럼 뭘 가지고 공부하시는 건가요? 그냥 강의 영상만 보시는 건가요? 뭔가
보면서 공부할 것이 있는 것과 눈으로만 공부하는 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강의 자료를 꼭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인쇄된 내용을 보면서 강의를 수강하셔야지만 된다는 잔소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서식을 활용하거나 그리고 또 서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